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 병원장 이상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고 먹는 데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진료할 때도 환자분들이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번 뉴 닥터 트루스에서는 심장질환 환자의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질환 환자분들의 맞춤형 식단과 영양 상담을 담당하시는 김보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은입니다. 사실 심장질환은 음식과 연관 있는 그런 복용량이 있어서 영양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으실 텐데 실제 환자를 교육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닥터 트루스가 아니라 푸드 트루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심장질환과 음식 첫 번째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너도나도 오메가3 필수 영양분처럼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립된 성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는 오메가3 지방산을 별도로 보충하는 것을 권고하기보다는 연어나 등푸른 생선, 참치 이런 종류들을 손바닥 기준해서 한 끼에 한 2도막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충분히 임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푸른 생선 말고 또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많이 아실 텐데요. 식물성 오메가3로 알려져 있는 들기름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해서 체내에 들어왔을 때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환율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꾸준히 드신다고 하면은 오메가3를 보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 특히 중성지방이 정상인 분들은 별도의 오메가3 지방산을 약으로 섭취하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중성지방이 피 속에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음식만 가지고 부족할 때 보충제로 드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은 와인이 심장에 정말 좋은가요?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적색 포도의 껍질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와인에 화이트 와인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양을 먹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100mg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와인 한 잔에는 레스베라트롤이 1mg도 채 안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을 거의 100잔 이상을 마셔야 될 수도 있고 한 20병 이상을 마셔야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맙소사.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와인을 마신다라는 것은 권장해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이라는 음료가 레스베라트롤. 와인으로 베라트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마시다가는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알코올은 그램당 7칼로리 정도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중성 지방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고 체중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또 상승을 하는 심혈관 질환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올리브유 한 숟갈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올리브유 역시 1g당 9칼로리 정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드신다고 하면 에너지 섭취가 늘어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또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섭취하기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좀 줄이고 올리브유를 대체하는 그런 식사로 전환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 올리브유 얘기가 나온 김에 버진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국제 올리브 협회에서 기준한 그 기준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요. 올리브유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질 않고 냉압착을 통해서 산도를 0.8% 이하로 맞추어야 하는 그런 기준을 맞춘 것이라서 올리브유 중에서는 가장 좋은 올리브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올리브유를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싼 거네요. 약간 비쌀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콜레스테롤과 음식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계란, 새우 이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는 게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유롭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식품 속의 포화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나 새우는 별도로 과량 섭취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섭취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변환되는 것들이 더 많지, 계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의미 있게 올라가지도 않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매일 드시고 하루에 3끼 드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특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음식 조절을 한다면 어떤 음식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예를 들면 상온에서 고체인 기름 종류, 버터라든지 삼겹살 종류, 이런 것들은 기름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튀김유로 주로 사용하는 팜유라든지 코코넛유, 이런 종류들로 사용하는 것이 좀 주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튀김은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튀김유로 사용되는 그 오일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제 삼겹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소고기 중에서도 갈비라든지 돼지고기 중에서도 삼겹살, 이런 종류는 살코기에 비해서 포화지방이 2배가량 높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몇 끼 드시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고기나 두부, 계란, 콩 이런 종류들로 번갈아 가면서 좋은 단백질의 급원을 섭취해 가실 것을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오리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예, 오리고기가 상대적으로 포화지방 대비 불포화지방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오리고기도 역시 많이 드시게 된다고 하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고기를 잡수실 때는 기름 밑에 있는 껍질 밑에 있는 기름, 죄송합니다. 다시 하세요. 기름 밑에 있는 껍질.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껍질 밑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건강하게 오리고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고기는 껍질이 제일 맛있는데 맞아요. 안타깝네요. 첫 데뷔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또 보람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2부로 나눠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심혈관 질환 관련된 음식뿐만 아니라 요즘 특히 관심이 많은 식품들까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